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전달 사회 활동가 혜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와, 모두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외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려운데 서울시에서조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입맛에 맞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개기관 선정 모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모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활동가를 오늘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 공감에서 활동하는 진성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은입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처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입맛에 맞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개기관 선정 모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웬걸 서울시가 갑자기 큰 사고를 한번 쳤다고 합니다. 네, 매우 큰 사고를 쳤습니다. 네. 서울시. 놀라야 되는 건지 네. 놀랄 일도 아닌데 네, 너무 정말 많은 사고를 맞아요. 네. 계속 연속적으로 사고를 터뜨리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좀 굉장히 큰 사고를 저질렀다고 저희는 보고 소송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법률에도 없는 재지정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2023년도 말에 이야기하고 2024년도에 되게 급하게 시작을 하고 재정심사를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르고 12월에 발표를 하면서 두 개 기관을 떨어뜨립니다. 그 중개기관이 어딘지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마침 옆에 계시네요. 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12월 12일에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통해서 지정 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탈락의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제 80점 미만의 점수기 때문에 탈락을 했다. 그리고 사유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했었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전혀 이제 없었고요. 우리는 지정 취소를 한 게 아니라 재지정이 안 된 거다 이런 식이었던 말장난으로 계속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함께 해왔던 이제 이용인 분들이 많으신데 기관을 그냥 옮기면 되는 문제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현장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네. 강동구청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장애여성 공감의 지정 취소를 그렇게 강제했던 걸까요? 어떤 심사 기준이 따로 있었을까요? 서울시에서 이제 가장 재지정 취소된 사유로 얘기했던 쟁점이 법정인건비 문제였는데요. 법정인건비를 고의적으로 이제 미지급한 것이 아니었던 게 이제 핵심인데요. 돌봄 현장에 이제 맞지 않는 어떤 기준들 때문에 바우처 단가를 좀 더 이제 높게 책정하는 어떤 급여 계산 방식을 계속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재지정 심사로 이제 얘기한 기준과 이제 달랐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강동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을 때 저희가 바로 이제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두 차례 이제 밝혔고 실제로 이제 지급을 완료를 했었어요. 근데 강동구청은 굉장히 이제 강동구에서 공감이 유일하게 미지급을 했다. 심사 결과에는 이제 반영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이제 얘기했던 상황이 있었고 덧붙이면 이제 임금 계산하는 방식이 서울시가 제시한 방식과 그다음에 기존의 기관들이 사용해왔던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계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임금제와 그렇지 않고 이제 노동법을 지키면서 이 임금 체계를 임금 계산법을 다시 하라라고 하는 서울시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가 12월에
안내를 해서 1월부터 바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재정비할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협의회 차원에서는 이 이제 법정임금을 다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세팅을 하고 그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이 차익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산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미지급분이 발생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계산의 차이로 인한 그 차익분이 발생이 됐던 거고, 장여성 공감이 그런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타 구에서는 그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언제까지 지급을 완료했으면 그거를 그냥 점수에선 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보건복지부는 그 활동지원사 급여를 이제 수가의 75% 이상을 지급하라고 제 지침에 명시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근기법을 지켜라, 이렇게 굉장히 상이한 어떤 지침들을 내리고 있고요. 서울시가 지금 재정심사를 하게 된 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법정 임금에 대한 미지급분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저는 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지부는 시간당 단가를 정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 이제 마지막 시기에 연말에 이제 복지부가 정부 안으로 예산 단가를 올리고, 저희는 매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또 법정 임금을 다 줄 수 있는 단가로 책정을 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한 번도 우리가 요구한 만큼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자체가 이미 그 법정 임금을 줄 수 없는 구조를 갖게 하는 그 구조를 복지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중개기관이 민간에게 다 지웁니다. 사회서비스원도 없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이것을 악용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특히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는 계속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우리랑 얘기 안 한 지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작년 8월부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화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눈에 가시였던 이들에 대해서 활동지원 재지정심사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이 칼날을 휘두르면서 센터 길들이기 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권리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해?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 지소도 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탈락도 시키고 막 이러는 칼날들을 계속 휘두르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계속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쟁의 길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 속에서는 결국에는 중증장애인을 중개기관에서 파견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복지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더더욱이나 활동지원 중개기관에서는 이들을 기피하고 활동지원 연계를 하지 않는 그런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일이나 야간 근무할 때 1.5배 임금을 받잖아요. 근데 복지부는 여전히 그 8시간만 24시간이 휴일인데 8시간만 딱 1.5배를 주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노동부로 가면 다 중개기관에서 다 책정해서 임금 줘야 돼요. 이런 문제도 이제 복지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활동지원 제도를 이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말 온몸을 던져서 투쟁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만들었던 중심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24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24시간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65세 도래가 됐을 때는 또 노인 요양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시간이 줄어드는, 지금 일부는 보존하고 있지만 65세가 넘어간 사람들은 아무런 대안이 여전히 없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종합조사표로 바뀌면서 발달장애인들은 점수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도 여전히 이제 과제로 남아 있고, 어찌됐건 이렇게 노동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 안에서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사 간의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현장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공공의 기관에
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은 없앴고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정말 답답한 지경이고 우리 대표님들이 정말 이제 투쟁밖에 없다. 정말 나서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투쟁의 사안들만 계속 산적하게 쌓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심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문제가 컸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심사위원별로 평가 합산 점수를 받아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의 공익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10점 만점에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와우. 네, 공감이 이제 강동구에서 20년 넘게 이제 해왔던 어떤 공익적 활동들이 전혀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이제 명확했고, 이런 어떤 구청과 서울시가 중개기관에 대한 어떤 불신과 혐오가 이 재지정 탈락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을 안 듣는 어떤 중개기관을 탄압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너무 명확하구나라는 것들이 좀 확인됐었고. 근데 이렇게 재지정을 취소한다, 또는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중개기관. 그렇죠. 네. 이용인 분들은 네, 말씀하셨던 활동자분들. 맞아요. 네. 이용인 분들이 가장 이제 맞습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이 이용인 분들은요, 이 기관에서 자기의 장애 특성이나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알고 있는 중개기관의 코디네이터들하고 같이 계속 이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활동 지원 기관만 이용하지 않거든요. 이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여러 가지 연계된 활동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중개기관을 문을 닫게 되면 그럼 우리는 다른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기관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까지 연계돼서 활동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또다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혼란함에 이제 빠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 기관의 활동 지원사들이 몇십 명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몇백 명이 되기도 하거든요. 대량 해고 사태가 정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대혼란이 이제 야기가 되는 거고 민원 발생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현장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서울시는 그냥 다른 중개기관 연결할게. 우리가 연결하면 되잖아. 한 달 만에 그것들이 뚝딱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중개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연 2회 지도 점검을 받고 평가를 또 받잖아요.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또 공단으로부터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의 결과도 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장혜선 군강 별 문제가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우리 지도 점검과 공단의 평가는 되게 상반되고 배치되는 그런 결과를 받은 건데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강동구청도 찾아가고 서울시도 찾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공단 평가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서울시가 해서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통해서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에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지자체에는 반기별에 한 번씩, 안 그래도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야 되는 와중에 서울시가 끼어들어서 또 증명해내라, 이런 거를 하느라고 바쁘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들려요. 전 사실 이걸 보면은 아니 이럴 거면 민간 위탁 왜 하나, 그렇게까지 못 믿겠으면 본인들이 하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기준이 없는지 있을 텐데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그 장애 활동 지원 사업은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조에는 활동 지원 기관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지정 심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법조항이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재지정에 대한 부분도 여기를 근거로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24조에는 활동 지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기준을 위반하거나 또 점검을 거부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행이나 상해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업무 정지 3회 이상이 되었을 때 해당이 된다. 그리고 25조에는 관리에 대한 부분, 관리 감독에 대한 것,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이 되어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진행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서울시가 재지정 심사를 하게 된 것도 여기에 이제 재지정이라고 하는 말을 슬쩍 껴넣는데 사실은 이제 신규로 지정된 곳에 대한 심사를 이거를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28조에 따라서 활동지원 기관의 운영 실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내용 등을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평가받거든요. 올해도 평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28조에 근거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또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서울시는 3년에 한 번 재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지정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 3년에 한 번이라는 말도 사실 없는 얘기예요. 이 법률의 근거에 의하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심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은 정말 이제 법률의 근거에서도 위법했다,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법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공감은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가 2월 17일에 강동구청 청문에 당사자로 이제 가서 부당한 어떤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공감의 재지정을 원하는 이제 많은 동료분들이 연대를 해주신 덕분에 2월 27일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당함에 대해서 구청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답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유를. 이 과정에서 되게 이제 그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이 관계 안에서의 그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일단 지정 취소의 이 권한은 강동구청이 이제 진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청이 이제 통보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했더니 이의 신청에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행정에서 어떻게 이의 신청 절차가 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분노하면서 항의를 했던 게 있었고 면담에 갔는데 강동구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사실은 서울시가 다 시켜서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의 제기를 받고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혼자서 결정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도 면담을 또 갔죠. 근데 서울시가 어찌됐건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근거가 없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진행하고 근거를 보완하면 되지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논리를 얘기해서 와 이게 저희가 면담 같은 데 많이 가보면 근거가 없는 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하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가.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서울시 기조는 재지정 심사를 계속하는 게 우리의 기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고집을 부리시는군요. 그러니까 철회를 한 거지 재지정 심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근데 한번 톡톡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모든 센터가 저희 중개기관이 모여가지고 재지정 심사를 처리할 때까지 우리는 총력으로 서울시에 문제 제기하고 투쟁하겠다. 이제 기자회견 한 차례 진행했고 행정소송을 하고 작년에 진행하지 않은 단위들은 올해 또 재지정 심사를 하겠다고 통보가 온 적이 있어요. 15군데에서 아마 또 진행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계속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을 할 수 없도록 서울시 방침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중개기간 지정 취소라는 위법적인 일을 벌이고 갑질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횡령, 어떤 인권 침해, 학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시설의 폐쇄 조치를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참 웃긴 일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가 그렇게 쉽게 지정 취소를 하고, 맞아요. 시설은 지금 뭐 한 달에 800건, 1000건씩 일어나는 학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폐쇄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는 맞아요. 점. 이 지점만 바라봐도 굉장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인권적인 참사를 서울시가 벌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 하고 오늘의 전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장애인 권리 예산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요구 예산 요구한 대로 다 주면 나라 망한다. 이런 오세훈 시장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도 이 탄핵과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권리들을 다시 찾고, 아까 기승전 투쟁으로 다 이제 맞물려지는데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거를 다 되찾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쨌든 투쟁으로 계속 운동하면서 이제 바꿔온 어떤 변화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계속 축소시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할 것 같고요. 재지정 심사를 상반기에 철회를 시킵시다. 촬영일 기준 지금이 4월이니까 이제 2달 만에 저희는 재지정 심사 취소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와!